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서 그런지 정말이지 숨쉬기도 힘든 하루하루네요. 제가 보내는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맘때보다 조금 늦었을 때 약간 바람이 시원해지던 가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운전 관련업에 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던 1톤짜리 봉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처음 운전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운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았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운전을 배워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운전하면 꼭 라디오를 듣는데요. 최근에는 워낙에 라디오에서 들을 게 없고 광고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설비 써님 같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트럭을 몰고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택시 운전을 했고 그 뒤에는 회사 임원의 전용 운전기사로도 일했네요.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재밌었던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택시랑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작고 좋은 차를 주로 몰고 다니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 스틱으로 운전하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큰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스인데요. 시내버스로 시작하려니까 그 전에 일했던 운전기사보다 봉급이 적어서 도저히 그건 하기 싫었고 관광버스로 시작을 했죠.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절하려면 비용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근데 또 기사한테 떨어지는 게 은근히 많아서 그런 일을 하면서 버스를 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적성에도 맞고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신나게 노는 사람들 무리에 함께 있으니까 일이 재밌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작은 회사의 출퇴근 버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회사 버스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교육에도 이용하고 여러모로 활용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 운행할 때마다 요금이 아주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특히나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도 아주 빨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돈을 아낄 생각이 딱히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버스를 잘 이용해 주셔서 더 좋은 것도 있었고요.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루에 쉬는 시간이 몇 시간은 되는 편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틈틈이 골프 연습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누워서 여유를 느끼고 낮잠 잘 시간까지 주어지니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편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이면 대부분이 쉬고 간혹 직원들 봉사활동이나 시청에서 차량이 필요할 때 한 번씩 지원을 나가곤 합니다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데다가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기 때문에 가끔씩 교회에도 나가고 그러죠. 종교 때문에 가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참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는 그냥 놀러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더군요. 대부분의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과 산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산악 모임의 정규 회원으로 가입해서 다니는 곳도 있지만 재밌다는 산악회, 일일 회원으로도 많이 참석하여 재밌게 놀다 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는 어디 모임에 나가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일할 때에도 어딘가에 꽉 묶여서 지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날도 친구와 함께 산에 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묻지마 관광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 돼서 묻지마 관광 다니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고 참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랑 함께 갔던 그 친구는 노는 것은 좋아하긴 해도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묻지마는 가기에 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산악회 중에 나이도 좀 젊고 재밌게 논다는 곳에 일일 회원으로 신청을 했죠. 이 친구랑 함께는 아니지만 묻지마 관광은 따로 다니면 되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한 수 접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단풍이 절정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올랐던 산은 별로 높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지막한 산도 아니고 적당한 산인 것 같았는데 아름다운 절이 많고 절경으로 유명하다는 곳을 가서 그런지 여러 방면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괜히 코스를 잘못 잡으면 하루 종일 다리가 뻐근한데 저희가 올랐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죠. 아무튼 출발했던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모였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참석하기 잘했다 싶었고 회장님의 인사와 공지사항을 전하고 처음 오신 분들 소개를 하는데요. 제 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공무원답게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정말 재미없게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렇게 재미없으니까 맨날 마누라한테 잔소리나 듣고 산다 싶었고 이어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관광버스 운전도 했고 묻지마 관광도 가본 적이 있어 이런 곳의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약간 야릇한 멘트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야무지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끝내자마자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고 분위기는 후끈하게 달아올랐죠. 이런 게 바로 제 주특기랍니다. 뭔가 시작부터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이 자리에서 오늘 애인이나 한 명 구해볼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저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잘생긴 사람은 노래도 잘한다는데 노래 한번 들려달라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곡 뽑아버렸습니다. 원래 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관광차를 몰 때 들어놓은 게 많으니까 선곡부터 부르는 것까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면 뒷사람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다행히 제가 마지막 소개 순서였기 때문에 이참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분위기를 띄워놓으니까 저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 됐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나더군요. 그렇게 소개를 끝내고 자리로 들어가니까 오락부장이 나와서는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묻지마 관광도 아닌데 말이죠. 다행히 자리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제 주변으로 오고 싶어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신나는 분위기로 시작한 만큼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아침부터 술잔도 여기저기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먼저 오늘은 남자 여자 숫자가 2명이 차이 나는데 회장과 자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녀가 같이 놀면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세를 외쳤죠. 이렇게 숫자가 완벽하게 맞기가 참으로 힘든데 정말이지 운수 좋은 날 그 자체였습니다. 대신 자기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상대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과 합의가 되어야 바꿀 수 있지 혼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도 하더군요. 보통 이렇게 이상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이 모임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놀아보고 별로면 앞으로 이 모임에는 안 나와야지 싶었죠. 저는 규칙에 얽매이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버스 안에는 즉석으로 짝을 짓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짝이 되고 싶은 이성을 고르면 그 옆자리에 앉는 그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은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뺏고 뺏기는 그런 자리 쟁탈전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쑥스러워서 조용했던 분위기였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자기는 오늘 처음 오셔서 노래하신 분과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이렇게 선택을 당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데다가 어깨도 으쓱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멀리서 보니까 외모는 딱히 나빠 보이지 않았고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몸매는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줄지 말지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하루만 놀러 온 거, 길고 짧은 걸 대볼 시간이 없었기에 바로 알겠다고 하고 그녀가 제 옆에 앉아버렸어요. 그렇게 파트너 정하기 겸 자리 바꾸기 게임을 계속 진행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들이대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파트너가 돼서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갔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여자는 이 모임에서 완전히 왕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 모임에서 자기한테 대적할 수 있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 싶었죠. 저 여자한테 찍히기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사실 인물도 잘생겨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면서 산악회 정규 회원으로 가입시킬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면서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본다고 했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어떤 여자인지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어렸지만 워낙에 생긴 게 동안인데다가 말하는 것도 상당히 쿨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게 괜찮은 여자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호박이 언덕에서 넝쿨째로 굴러왔다는 생각으로 산행 전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게임도 하는데 일일 회원들이 제법 있어 정규 회원과 일일 회원 간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사회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차를 타고 간 후에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했고 저는 파트너가 정해져서 그 파트너와 같이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제 친구는 산행할 때 파트너와 같이 가지 않고 혼자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파트너가 그냥 평소대로 친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파트너도 엄청 잘 만난 것 같았고 여러모로 만족스럽더군요. 놀 줄 아는 여자랑 같이 놀아야 저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는데 다들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놀면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즐거운 산행을 했죠. 올라가는 길은 그리 높지 않았고 금방 정상에 도착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하산을 시작했는데 제 파트너는 이상하게 술을 별로 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먹는 하산주인데요. 하산주 안주를 정말 준비 잘했더라고요. 관광버스 안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정말 어디 식당에 와서 먹는 기분이었답니다. 술도 시원하고 안주도 좋아서 저는 미친 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하산주 먹을 때는 아침에 정해준 파트너가 다른 곳에 앉아서 술을 먹길래 저는 장난기가 슬슬 발동해서 제 파트너를 부르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하늘 같은 파트너를 여기 혼자 외롭게 두고 어디 가서 술을 마시냐면서 냉큼 옆자리로 와서 한 잔 들자고 말하니까 그녀는 아주 귀엽게 폴짝거리면서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저에게 한 잔 따라준 뒤에 저도 한 잔 따라주려고 했는데 그녀는 자꾸만 술을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차를 가져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괜히 심술이 났던 저는 파트너가 주는데도 안 먹냐고 했는데 그 여자는 다음에 또 우리 산악회 나온다면 그때는 주는 대로 다 마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기가 발동해서 그 자리에서 정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비도 바로 냈고 오늘 술 한잔에도 대리비까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저에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 파트너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2시간 정도 그렇게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땐 술에 취해 음악도 없는데 춤을 추는 사람,
흥얼거리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저도 술이 들어가니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관광버스가 출발하자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버스 안은 나이트클럽이 따로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경찰차가 보일 때 사이렌을 울리면 모두가 다 그대로 앉아버리면서 시치미를 뚝 떼기도 했고 아주 서로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오고 조명이 요란하게 돌아갈 때 저는 제 파트너에게 가서 함께 춤을 추자고 했는데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 여자도 눈치를 채고 일부러 손으로 제 아래를 한 번씩 툭 건드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속으로 이 요망한 사람을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계속해서 꼬시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희는 처음 모였던 장소에 도착했고 각자가 흩어지는데 제 파트너는 다음에도 꼭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마지막 작별 인사에 괜히 서운해서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막걸리라도 한잔하는 건 어떻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대답했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근처로 가서 거기에 있는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파전을 하나 시켜놓고 막걸리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제가 건네는 농담에 잘 웃어주면서 그녀도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풀렸는지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자꾸만 발로 제 다리를 쓰다듬는 게 느껴졌는데 저한테 무슨 신호를 주는 것만 같더군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해서 그녀에게 좋은데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부끄러운지 제 눈도 못 쳐다보더라고요. 2살 어린 여자라서 그런지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귀엽게 느껴졌고 저희는 함께 방을 잡아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새로 지은 곳 같은데 새집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도 갖춰야 할 것들은 모두 갖추고 있더군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샤워를 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할 걸 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저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소에 등산을 아주 많이 해서 그런지 튼튼한 하체를 가지고 있었고 근육질의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녀는 웬만한 남자보다는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든 여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등산할 때처럼 매사에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사랑스럽다 못해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2번 정도 나누고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 산악회에 나가서도 또 그녀와 파트너가 돼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저번에 하지 못했던 수돗물까지 콸콸 나오게 해드렸죠. 하지만 저는 그 모임에 계속해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새로운 모임에 가고 싶기도 했고 제가 가고 싶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안해서 둘이서 산행을 다니는 건 어떻냐는 말을 했고 그녀도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가끔씩 둘이서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모임에서 만난 여자였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정말 행복하고 재밌고 그렇네요. 인연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집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저도 조심스럽게 만나는 중이라서 아마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도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슬슬 일하러 가봐야 하니 이만 글을 마칠게요.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의 밤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더웠다. 하늘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은 인공별처럼 반짝였다. 현대적인 건물의 18층에서 윤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짧은 잠옷에 차가운 천이 허벅지를 스치는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샤워를 마친 후였고 피부는 아직 따뜻하고 촉촉하며 라벤더 향기로 방이 가득했다. 흰색 실크 시트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날 밤이 혼자 잠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호가 아파트에 들어온 순간부터 보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수년간 알아왔다. 그는 언제나 신중한 남자였고 흠잡을 데 없는 자세와 누구든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를 도전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처럼. 민호는 문틀에 기대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풀어 맞춤 옷에 꼭 맞는 구릿빛 피부와 근육을 살짝 드러냈다.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거의 포식자 같았고 지우는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너 나를 피하고 있어, 지우.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고 어둠 속에 속삭이는 비밀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 주위의 세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냥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물며 대답했다. 그 작은 행동이 그에게 더 깊은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민호는 옆으로 미소 지으며 문에서 멀어져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통제된 듯 그날 밤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 눈높이가 같아지도록 살짝 몸을 낮췄다. 옳고 그름,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해? 그의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으며 속삭였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한 걸음 물러나야 하며 너무 늦기 전에 그 가까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가까움을, 터치를, 민호만이 그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렬함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지우의 드러난 어깨에 손가락을 스우치며 얇은 잠옷의 끈을 옆으로 밀었다. 그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피부에 흐르는 정의는 강렬했다. 너 떨고 있어. 그가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로부터 오는 열기와 그녀의 향기와 어우러지는 그의 우디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민호는 손가락을 그녀의 턱선에 따라 내려오면서 턱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가 그를 바라보도록 했다. 원하지 않으면 지금 말해.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말할 힘을 모으려 했지만 다시 그를 마주했을 때 민호의 눈에서 그녀 안에 타오르는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침묵이 대신 말하게 두었다. 민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목에 코끝을 스쳤다. 지우는 그의 입술이 가까워지자 숨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욕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몸 옆을 따라 손을 내리며 얇은 잠옷 사이로 드러난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지우의 쇄골에 닿았을 때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이 허리를 따라 미끄러지며 그녀를 더 가까이 당기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전에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강렬하고 금지된,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민호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그 위험한 기대와 욕망의 게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가득 채운 감각의 물결에 굴복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순간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는 듯 했다. 얼마나 원했는지 너는 몰라.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민호는 지우의 목선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맥박의 빠른 리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을 열었음을, 그녀의 저항이 얇은 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두운 눈은 그녀의 눈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에 이미 드러난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듯 했다. 지우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꼈고 그 가까움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가쁜 숨은 그녀 안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냈다. 민호의 단단한 손가락이 그녀의 팔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허리 옆을 따라 내려가 엉덩이의 곡선에 멈췄을 때 강렬한 전율이 그녀의 피부를 타고 흘렀다. 너는 항상 도망치지만 결코 부정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피부에 닿으며 쉰 듯 낮고 그녀를 떨게 만드는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커지는 욕망을 억누르려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민호는 위험하고 강렬하며 한마디도 필요 없이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는 남자였다. 그는 지우의 허리를 살짝 당겨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가슴에 닿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숨이 막혔다. 그 접촉은 오랫동안 그녀가 무시하려 했던 무언가를 불태운 것 같았다. 멈추라고 말해봐. 그가 그녀의 턱선을 따라 입술을 스치며 도발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만족한 듯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천천히 내려가며 그녀의 드러난 피부를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탐색했다. 그는 손가락을 그녀의 등을 따라 미끄러뜨리며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 사이의 열기는 숨막힐 듯했고 지우는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닿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키스는 천천히 시작되었고 계산된 터치, 은밀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저항을 포기하자 민호는 그 접촉을 깊게 하며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의 혀는 그녀의 혀를 따라 움직이며 탐욕적이고 탐색하며 그녀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아직 풀린 셔츠 아래에 긴장된 근육을 느꼈다. 그녀의 손톱이 천에 살짝 박혔고 민호는 그녀의 입술에 가라앉은 작은 쉰 소리를 내며 지우의 몸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더 단단히 잡고 둘 사이에 틈이 없도록 끌어당겼다. 지우는 그의 열기와 힘을 느꼈고 각 터치에 암묵적인 소유욕이 느껴졌으며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더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비되고 잃어버리고 민호가 그녀 안에 일으키는 폭풍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입술을 그녀의 목으로 내려가며 민감한 피부를 살짝 깨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그에게 더 많은 접근을 허용했고 그녀의 손톱은 그의 가슴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며 손가락 아래 뜨거운 피부의 질감을 느꼈다. 이걸 좋아하는군. 민호가 그녀의 피부에 대고 도발하며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떠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으로 가득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고 상황의 통제력을 되찾을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민호는 이미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깨달은 그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엉덩이를 따라 내려가며 살짝 누르다가 다시 올라가며 느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그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는 그녀의 귓볼을 부드럽게 깨물며 고백했다. 지우는 떨며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몸은 그의 각 터치 아래 타오르고 있었고 그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숨을 죽였다. 민호는 그녀의 잠옷 아래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그 터치는 가볍고 도발적이었지만 의도를 담고 있었다. 지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통제할 수 없는 열기가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퍼졌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아 어떤 장벽을 만들려고 했지만 민호는 단지 그녀의 피부에 미소 지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우. 그가 속삭였다. 그냥 느껴. 밖의 도시 소리는 멀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순간에는 그의 터치와 두 사람 사이를 태우는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느끼고 싶었다. 민호는 지우의 몸 옆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그의 터치 아래 뜨거운 피부를 느꼈다.
그의 어두운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빠른 호흡과 그가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작은 떨림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를 도발하는 것을 즐기며 그녀가 완전히 굴복하기 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지우는 그의 팔을 잡고 어떤 통제의 흔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고 그녀의 입은 살짝 벌어져 산소를 찾고 있었다. 마치 그가 그녀의 폐에서 공기를 훔쳐간 것처럼 그녀는 민호가 한 번 더 그녀를 만지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시험하고 있죠, 그렇죠?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녀를 항상 불안하게 했던 그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몸을 기울였고 지우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졌다. 아마도 그가 도발했다. 하지만 당신은 시험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며 부드러운 피부를 탐색하고 그 순간 무의미하게 보이는 얇은 잠옷의 아래로 올라갔다. 지우는 눈을 꼭 감고 그녀를 삼킬 듯한 감각의 물결과 싸우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도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녀를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경계에 몰아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쇄골을 스치며 목의 곡선까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길을 그릴 때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뜨거운 피부를 따라 혀를 미끄러뜨리며 그녀의 맛을 느꼈고 그의 자제력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녀의 섬세한 향기를 느꼈다. 그는 지우의 몸이 그의 터치에 반응하는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모든 근육이 그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녀는 욕망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는 낮게 웃으며 그의 가슴의 진동이 그녀의 몸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더 단단히 잡고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다. 지우의 얇은 잠옷은 그녀의 몸에 꼭 맞고 그는 그녀의 열기와 침묵의 항복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에게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았다. 지우는 그의 말이 그녀의 피부를 불태울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맞서 싸울 이유가 없음을 알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느끼고 싶었다. 민호는 그녀의 등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리며 천천히 모든 디테일을 탐색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피부를 가볍게 누르며 위험한 길을 따라 그녀의 잠옷의 잠금 장치까지 내려갔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며 기대했다. 하지만 민호는 멈췄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뜨고 그의 시선을 만났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며 그녀를 정확히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호.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술에서 간청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말해봐, 지우.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녀 대신 결정을 내렸다. 당신을 원해.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낮고 억눌린 욕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입술과 강렬하게 부딪혔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가득 찬 키스였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욕망, 오직 필요, 오직 그들이 하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밖의 도시는 계속 살아있었고 서울의 불빛은 그 밤을 바꿀 침묵의 증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해가 뜨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지우를 단단히 안고 그녀의 몸의 모든 곡선을 탐색하며 키스를 깊게 했다. 둘 사이의 열기는 숨 막힐 듯했고 방의 공기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지우의 얇은 잠옷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고 그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디테일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기며 매 접촉마다 그녀의 피부가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몸은 느리고 도발적인 리듬으로 동기화되어 있었고
그 밤이 서두르지 않아야 함을 둘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지우의 목을 따라 입술을 미끄러뜨리며 민감한 피부를 살짝 깨물어 그녀로부터 떨리는 한숨을 자아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모든 그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밤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어 했다. 민호는 그녀의 피부에 쉰 목소리로 작은 신음을 흘려보냈고 그것은 지우를 발끝에서 머리까지 떨리게 만들었다. 둘 사이의 긴장은 매 초마다 커져갔다. 두 자석이 이성이나 도덕성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끌리는 것처럼. 그의 터치 아래 그녀의 몸은 타올랐고 그의 손은 정확하게 탐색하며 지우가 숨길 수 없는 작은 반응을 발견했다. 너는 중독적이야. 민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고 그의 시선은 욕망과 그 자신조차 인정하기를 꺼리는 더 깊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강렬한 키스로 그를 끌어당겼고 마치 그 순간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밖의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민호가 그녀를 만지는 방식, 그녀를 느끼게 하는 방식뿐이었다. 시간은 감각의 흐릿함, 억눌린 신음소리와 피부와 피부의 접촉으로 지나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차게 흘러갔지만 그 방 안에서는 지우와 민호만 존재하는 그들만의 우주가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숨결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그녀 곁에 머물며 알 수 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천천히 돌아 누우며 방금 나눈 것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게 실수였다고 생각해? 그녀는 부드럽지만 불확실함이 가득한 톤으로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얼굴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다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 맞추며 그 대답이 굳이 말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다시 저지를 유일한 실수일 거야. 그의 어두운 눈길은 그 밤이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저 느끼기만 했다. 아마도 잘못된 일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금지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잊고 그에게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것이었다. 밖의 도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두 영혼이 결코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지평선에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그녀의 삶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